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오늘 이제 출발했죠.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어떤 정부보다도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지금 공약에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상당히 그걸 기대감 있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 보면은요. 거래소가 플러스 2.66% 굉장히 강합니다. 277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700을 살짝 이렇게 아래에 머물렀었는데 오늘 2700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1.34% 7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오늘은 거래소가 좋았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 전체에서 오늘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요.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들, 자산 가치주들, 지주사들, 그 증권주들도 지금 저 PBR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별히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선 공약 관련주겠죠.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어쨌든 주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거래대금도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 거래대금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활기가 있어진다는 얘기고,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라는 얘기죠. 거래대금이 오늘 11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0조 넘어선 게 지금 4일째인데요. 11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한 15조는 돼야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점차 거래 대금이 회복하고 있다. 시장의 어떤 활기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조 7천억이니까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스닥도 5조 단위에서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기가 뛰면서 지수도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대선 때보다도 이번 시장은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첫째 날이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시장이 좋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죠. 그래프만 놓고 보면 아마 이렇게 그 상승세가 강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2700 넘어섰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시장을 상당히 기대감 있게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요 지금 매물대가요. 2600대 이렇게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포진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넘어서면서요. 2700, 2800, 2900. 그러니까 2700을 넘어서면 매물 장벽이 굉장히 얇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매물 벽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2700 이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여기 이렇게 거래량 보십시오. 시장의 힘이죠. 에너지고. 지금 10조를 넘어서면서 오늘 또 이제 11조인데 그동안에 5조, 6조, 7조 요 단위에서 거래가 한산했던 것에 비해서 거래가 한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일단 시장은 합격점이다.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루 분봉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침에 아주 높게 출발을 해서 힘이 이렇게 계속해서 뻗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근래에 보기 들면 굉장히 그 에너지가 강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게 이제 10분봉인데요. 점차 이렇게 매수가 강화되는 시장은 팔아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어떤 종목이 됐건 일단 보유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종목을 바꾸는 사이에 또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고 흐름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자기 그 포지션을 그대로 지키면서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오늘 수급인데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개인들이 지금 1조 3천억 매도 우위하고요. 그거를 외국인들이 1조 1천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매수한 것도 근래 보기 드물게 강력한 매수라 이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들이 1조 3천억 매도한 것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급등장 초기 국면에서 항상 나타나는 수급 구조입니다. 개인들이 물건을 주면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서 한두 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급등장 초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시장 특성인데요. 급등장이라기보다는 큰 장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1조 1천억 이렇게 사갔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시장이 이제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이 끝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대할 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나온 이후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1조 1천억 매수 우위한 거는 우리가 각별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시장 큰 장이 서기 바로 직전에 개인들이 물건을 주는 걸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아가는데요. 외국인들은 팔 때도 그렇지만 살 때도 추세적으로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요. 꾸준히 한두 달 지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쉽게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인들이 한 1조 3천억 팔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어떤 종목이 됐든 지금은 조금 추이를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죠.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이 흐름 자체가 점차 이렇게 고객의 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7조 2천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느리지만 추세가 조금씩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고객의 탁금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신용융자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높을 때 신용융자를 많이 쓰죠. 18조 2천억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강세장 거의 그 근접한 그런 수치다. 대출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이렇게 신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 신용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종목 불문하고 대체로 수익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러죠? 모처럼 이제 신용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좀 낸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한 120조에서 지금 140조니까요. 한 20조 늘었죠. 이쪽이 이제 수익증권 쪽으로는 어쨌든 ETF 쪽이 돈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MMF 잔고인데요. 증시 주변 자금, 증시 대기성 자금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한 170조에다가 지금 220조니까요. 그건 한 50조가량이 늘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넉넉하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결국에는 개인들 자금이 들어와야 이제 큰 장이 서는 거죠. 주변 자금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이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요. 아마 지수보다는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다우 그림입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회복은 했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횡보하면서 앞에 고점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게 빠진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이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좀 주춤하고 있다. 중국하고 관세에 다시 원위치해 있고요.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외국인 투자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악재라고 보이는데요. 우리만 해도 지금 미국 그 빅테크 주식들에 종목마다 한 10조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다 이제 과세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앞에 고점까지는 아직은 좀 멀어 보인다. S&P 500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최근에 낙폭이 컸다가 다시 어제 2.7% 올라줬습니다. 니케이 오늘 0.8%. 우리보다는 좀 약하죠. 우리는 대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대만 2.3%. 대만이 이렇게 좋습니다. 반도체의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독일 플러스 0.6%, 프랑스 0.3%. 유럽 시장 여전히 좋네요. 상해 플러스 0.4%, 항생 플러스 0.4%. 중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하고 흐름을 똑같이 이렇게 가져.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요 종목들 잠깐 이렇게 보면요. 오늘 시간외 거래 이렇게 보면요. 대체로 보합 플러스 정도 나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은 또 약간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5% 플러스가 나 있어요. 그래서 보합 수준인데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애플이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반등은 했지만 앞에 고점은 멀어 보이죠. 테슬라가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가장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다시 경영에 복귀하면서 그래프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 며칠은 또 이렇게 주춤해요.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렇게 반등세만 따지면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실적도 많이 좋아진 거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악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림이 최근에 이제 우리 반도체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게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한 200만 주 매수 우위, 기관들도 110만 주 매수 우위네요. SK 외국인들 150만 주 매수 우위. 그 20만 원짜리 150만 주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금액으로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D램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점유율 1위를 했다. 글로벌 1위를 했다. 그런 뉴스가 뜨고 있는데요.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대단히 잘 나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은 뚫지는 못했지만 바닥에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죠. 엔비디아 그림하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보면 대충 이렇게 앞으로 주가 향방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원대에서 한 1년간 이렇게 버벅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요 매물대 여기가 이렇게 두텁죠. 그러죠. 한 5만 원에서 6만 원 그 사이. 그래서 여기를 뚫어야만이 수급 이 멍에에서 좀 벗어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하고는 조금 다르다. 수급에서 매물 집중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만 원대 벗어나면요. 매물대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고비만 잘 넘기면 수급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볼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주식들도 이제는 좀 기대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한 15조 정도 계속 이렇게 좀 유지가 돼야 이런 큰 종목들 매물을 조금 이렇게 소화해 주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테마라고 그러면 지주사들이죠. 그러니까 PBR이 0.5에서 한 0.6,
롯데 같은 경우는 0.2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아직은 절반이나 한 30%밖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좀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죠. 상법 개정이라는 게요. 주주 우선 그런 정책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면서 최근 대선 국면에서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SK 그래프랑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SK 이렇게 보시면 요 한 5일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빠른 시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미처 사지도 못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주춤하면 들어가자 이랬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좀 주춤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만 해도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한화 같은 경우는 오늘 20% 올랐고요. SK가 10% 올랐고 그 다음에 HD 현대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5%. 그래프 모양은 한결같이 비슷합니다.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거의 한 3, 40% 단숨에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도주는 그렇지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이렇게 주가만 올랐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장중에 좀 밀리면 바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얘기가 되거든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세력이 죽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지주사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계열사들이 가장 잘 나가는 기업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SK, 한화, HD 현대. HD 현대는 현대중공업 그 계열입니다. 지주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시총이요. 현대차하고 똑같아졌어요. 아마 오늘 찍어보면 아마 현대차를 넘어섰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조선 관련 이쪽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도 이제 조선뿐만 아니고 풍력에서도 그렇고 방산에서도 그렇고 대표적인 그룹이죠. 한화도 오늘 20% 오른 게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장중에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이로 보면 이렇게 꼬리가 약간 나왔지 않습니까? 물리게 된다는 얘기죠. 장중에 아침이 됐건 장중이 됐건 매물이 나오면서 좀 주춤할 때 그럴 때 들어가면 이렇게 힘있게 뻗어가는 종목들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주사 이제 관련해서 그 계열사들하고 그 지분 관계 요거 관련해서 대체로 보면요. 대기기업 그 계열사들 보면 지주회사가 보통 한 30%그 근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50% 넘어가는 경우는 롯데그룹 정도가 50%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체로 한 30% 안팎인데 이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를 넘어가게 되면요. 지주사가 계열사를 이게 이제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 매출이나 비용이나 자산이나 부채 이게 100% 지주사에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났을 때는 좋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계열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도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거를 그대로 끌어안게 되기 때문에 지주사에 타격이 있다. 지주사에 타격이 있다는 얘기는 그 오너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이 50%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이 한 20%에서 50%인 경우에는 지분법이 적용이 되면서 매출이나 자산 등은 반영하지 않는데 당기 순이익만큼은 지분율만큼 30%면 30% 정도만 지주사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또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30% 대체로 안팎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김에요. 그 계열사들 그 내용을 보면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근원이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한 36%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거죠. 삼성물산 지분을 요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감옥도 갔다 온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생명을 44%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2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순환 구조죠. 지배 구조이면서도 순환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물산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4.3% 올라줬습니다. 제가 그 증권사에 입사했었던 30년 전에도요, 삼성물산은 자산가치 대표 종목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만, 거느리고 있지만 왜 주가가 못 오르는가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되면서 주주들한테 그런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배당이라든가 또는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실시된다고 그러면요, 삼성물산도 지금 이제 이미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늘면서 이렇게 주가에 올라가고 있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 지주회사라기보다는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모비스가 지금 기아를 31% 보유하고 있고요. 기아가 거기서 또 현대차를 36%, 또 역으로 이제 현대차가 모비스를 한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는 순환 구조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탈피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시도를 했다가 지금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대체로 이제 한 30% 안팎으로 이렇게 지분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그렇고요. 현대차 그룹은 최근 주가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SK그룹도 SK이노베이션, 텔레콤, 하이닉스, SK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0% 가지고 있습니다. LG그룹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드린 하나그룹이 굉장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 종목이죠. 방산 관련해서 하나가 한 33%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요, 하나오션을 또 61%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한화솔루션은 33%, 한화생명은 한화가 45%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대목은 최근에 현대중공업 그룹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좀 특이한 게요, 현대 HD 현대가 지주사고 그 밑에 중간 지주사라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또 삼호중공업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구조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이 주식회사 현대가 정몽준 회장 계열사들이죠. 그쪽 이제 그룹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최근에 조선업 관련해서 현대 이 HD 현대가 가장 그 주가가 흐름이 좋은데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HD 현대는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죠?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8만 원대에서 12만 원까지 50%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쉴 틈이 없이 오늘도 아침보다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침에 사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다는 얘기죠.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났을 것 같은데요. 거래가 이렇게 대량으로 수반이 되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들어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PBR 관련해서 지금 또 얘기가 되는 게요, 증권주들입니다. 의외로 증권주들이 저 PBR 줍니다.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지금 PBR 보니까 0.5 정도 안팎이거든요. 물론 금융주들도 그렇습니다. KB금융이나 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쪽은. 미래에셋증권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주사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주들도 그런 그 종목이다. 미래에셋은 좀 차별화가 되는 게요, 해외 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마 해외 법인이 한 1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마 상해에 가서 이렇게 그 상해 그 중심가를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강에서 이렇게 보면 그 미래에셋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해외 쪽에 미래에셋이 강세가 있다. 지금 시총으로 따지면 9조 정도. 삼성증권이 요새 잘 나가고 있지만 시총으로는 한 5조 정도.
미래에셋이 옛날 가장 컸던 증권사가 대우인데 대우를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합쳐지면서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서 해외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미래에셋 증권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증권주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아마 10년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증권주를 이렇게 언급을 한 게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증권주를 언급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 한 3, 4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3, 4일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PBR주다. 그러면서 최근 며칠간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장중에 조정이 깊으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쉽게 꺼질 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저 PBR주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금 대선 공약 관련해서 언급이 가장 많이 됐던 것들이 에너지 관련주들도 있지만 AI 관련주 쪽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요걸 쌈색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전 비전 10% 오늘 올라줬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0% 올라주면서 그 가능성을 오늘 조금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닌가. 이것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리토 같은 거, 거대 언어 모델 이런 쪽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대표 종목들입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9% 올랐고요. 셀바스 AI 비슷합니다. 그래프가. 그래프로 보면 지금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가로 봤을 때. 그래서 이틀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솔트럭스는 오늘 21%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이런 것들은 다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장주를 저는 더전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아직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가 안 된 것에 비해서 더전 비전은 이제 금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도 가장 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되 더전 비전을 중점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의학 AI 제약 관련해서 JLK, 루닛, 뷰노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3%에서 6%까지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JLK 뇌질환 관련해서 AI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진단 이런 쪽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띠고 있다. 미국에서 특히 반응이 좋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못 오르고 저점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I 관련 종목들 지금 얘기가 되면서 오늘 3.7% 올라줬는데요. 가격 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초기 국면에서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다른 종목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덜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 PBR주라든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싶은 분들은요. 또 그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로봇 관련주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혀 안 올라 있거든요. 덴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CS 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CS 윈드는 그래도 바닥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거의 안 오른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아마 그래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오늘 또 1조 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시장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느낌이 갈수록 더 드는데요. 그래프 분석해 보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매물대 수급이 더 중요한데요. 수급으로 봤을 때 이 주요 그 수급대가 2,600, 2,500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가면 2,700, 2,800, 2,900에는 매물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벽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2,700을 올라가기가 어렵죠. 오늘 2,700을 딱 넘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몸이 가볍기 때문에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요. 지금 팔아서 옮겨가기에는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장은요. 돈이 들어오게 되면 가는 놈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렇게 순환하면서 안 올라준 종목들도 이렇게 같이 올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좋지 않다든가 업황이 안 좋다든가 아주 그 악재가 큰 걸 제외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업황도 좀 되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주가가 안 올랐다고 그래도 기다리면 반드시 자기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요.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테마주들, 실적주들 이런 쪽이 수익률이 훨씬 더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다 비슷한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안 오른다고 그래서 쉽게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